네, 안녕하세요. 저는 폴투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민우 대표라고 합니다. 또 한 달 전에 이제 인터뷰를 나왔다가 또 이제 한 달 뒤에 인터뷰를 나왔는데 다들 계좌 잔고는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그리고 제가 그때 얘기했던 이제 코덱스 미국 빅테크 10 종목이 그때보다 아마 좀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다들 익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 보시는 자료가 제가 실제로 5월 달에 주식을 매매한 그런 내역입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약 한 4,8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제가 뭐 특별한 매매 기법이나 뭐 단기 트레이딩으로 이제 이렇게 수익을 낸 건 아니고요. 제가 그동안 이제 부티풀 채널에서 계속 나와서 이야기 드렸던 이제 코덱스 미국 빅테크 10 종목을 이제 올해 초에 조정이 올 때마다 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조정이 올 때마다 기존에 있던 돈도 그렇고 그리고 월급도 이제 계속 조정이 올 때마다 투자를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에 맞물려서 코덱스 미국 빅테크 10 종목이 상당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5월에는 약 한 30-40% 정도 수준의 수익 구간에서 일부 차익 실현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약 한 4,8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거뒀고요. 제가 이번에 또 투자해서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하면서 느낀 점은 많은 분들이 투자 비법이 무엇이냐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사실 제 투자 전략은 되게 간단합니다. 좋은 자산을 조금 싸질 때마다 계속해서 매수하는데 집중합니다. 이제 목돈이 생기면 투자하고 매달 이제 월급을 받아도 투자를 하곤 합니다. 결국 투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매매 기법이 아니라 좋은 자산을 얼마나 이제 꾸준히 사고 오래 보유하는가 그런 그 인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 역시 이제 단기간 큰 수익보다는 앞으로도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에 꾸준히 올라타는 전략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투자자분들도 이제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투자한다면 저처럼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도 이제 빅테크 중심 투자 전략 자체는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반도체 주식이 너무 올라가지고 일부 수익 실현을 통해서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린 상태입니다. 현재 투자 자산 규모는 약 6억 원인데 이 중에 한 2억 5천만 원은 기존대로 코덱스 미국 빅테크 10 종목에 이제 투자되어 있고요. 그리고 약 1억 5천만 원은 마이크로소프트 2배 레버리지 ETF인 MSFU에 이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익 실현한 그런 현금은 약 2억 원의 돈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이제 방송 출연했을 때가 약 한 달 전이고 자산이 한 5억 초반대였는데 최근에 주식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덕분에 자산이 한 6억 원으로 총 한 1억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최근 빅테크와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단기간에 매우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일부 종목은 이제 PER 즉 밸류에이션이 너무 올랐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보유하기보다는 최근에 좀 수익 실현을 해서 좀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빅테크 산업의 리스크가 많이 생기고 또 조정이 깊게 온다는 그런 전망 자체가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AI와 반도체 섹터는 앞으로 이제 5년, 10년 글로벌 그 산업 성장에서 산업 구조를 바꿀 핵심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과 여러 빅테크 기업들, 즉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이 기업들은 AI 시대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현금 비중을 이제 너무 방어 목적이라기보다는 또 이제 조정이 왔을 때 또 좀 더 싸게 살 수 있을 그런 기회의 돈으로 이제 활용할 생각이고요. 이제 지금도 AI 빅테크의 장기 성장성은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이제 조정은 올 수 있지만 모두 이제 부티풀 구독자분들은 그런 단기적인 조정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자산을 불리는데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수익률 상황은 지금 한 올해 초에 매수한 종목들은 한 30에서 한 40% 정도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조금 조정이 와가지고 고점 대비 한 8-9% 정도 이제 빠졌는데요. 저도 이제 한 고점 대비 한 마이너스 15% 이제 오면은 제가 들고 있는 현금 한 2억 중에서 조금 분할 매수로 그렇게 매수할 생각입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이제 가난한 습관 6가지는 이렇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첫째는 이제 돈 받는 만큼만 일한다입니다.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하자는 생각은 사실 성장의 기회를 막습니다. 그래서 더 배우고 더 책임지고 더 기여하는 사람이 결국 더 큰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돈 받는 만큼만 너무 일하지 마시고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회사에 조금 더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둘째는 이제 소비를 보상으로 여긴다입니다. 이제 힘든 하루를 보냈다고 많이들 이제 쇼핑과 배달 음식 뭐 그런 걸로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습관은 이제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산을 조금 갉아먹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제 소비는 이제 순간의 만족을 주지만 투자와 자기 개발은 미래의 자유를 만드니까 너무 이제 힘든 하루를 보냈다고 가끔은 이제 괜찮습니다. 근데 너무 매일 이제 쇼핑이랑 배달 음식으로 너무 자주 시켜서 조금 소비 습관을 망치는 그런 습관은 조금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투자를 미룬다입니다. 사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이제 좀 더 공부하고 이제 투자를 시작해야지 하다가 사실은 이제 몇 년이 지나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투자에서 가장 큰 무기는 사실 시간입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빨리 시작하는 사람이 유리하니까 뷰티풀 구독자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투자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주변 환경에 안주한다입니다. 주변 모두가 이제 소비 중심의 삶을 살면 그 기준이 결국에는 정상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자산을 키우는 사람들은 시간을 내서 독서, 뭐 공부, 그리고 투자, 건강관리 같은 환경을 이제 스스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도 너무 이제 주변 환경에 안주하지 말고 조금 더 자기개발이랑 좀 운동, 그리고 뭐 투자 습관, 그런 환경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고, 다섯 번째는 이제 몸 관리를 좀 소홀히 한다입니다. 이제 사실 투자도 중요하지만 돈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건강은 좀 돈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자산입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일의 효율도 그리고 삶의 만족도도 사실 함께 낮아집니다. 그래서 꾸준한 운동, 그리고 수면, 그리고 식단 관리는 장기적인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 관리도 이제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너무 단기적인 결과에 집착한다입니다.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한 달에 얼마 벌었다, 이렇게 단기적인 결과에만 너무 따라다니면 너무 조급해지고 무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는 오래 투자하고 좋은 자산에 꾸준히 투자해야 됩니다. 따라서 너무 단기적인 결과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좋은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면 좀 가난의 늪에서 벗어나서 조금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2030 세대가 조금 빠르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월급 올리기입니다. 즉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줄이는 데 집중하지만 사실 소비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자신의 실력과 가치를 높여서 이제 연봉을 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직장인이든 뭐 사업가든 결국 투자할 종잣돈은 근로소득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20, 30대에는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몸값과 월급을 올리는데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이제 재테크를 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다 한 뒤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투자 공부는 실제로 자신의 돈이 투입돼서 실제 투자를 해봐야 공부를 하고 배우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처음에는 큰 돈을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월급의 뭐 한 50% 아니면 40%라도 꾸준히 투자하면서 시장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대표적인 ETF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사실 예적금만으로 이제 자산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금 이런 주식 투자를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좀 경제적인 여유를 찾으셨으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 관리에 조금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실 젊을 때는 건강한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제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또 알게 됩니다. 사실 제가 병원에서 일하는데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건강 앞에서는 이제 장사 없다고, 이제 건강하신 분들이랑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이랑 조금 컨디션 차이, 그리고 얼굴에서도 표정에서도 이제 삶의 만족도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20, 30대부터 꾸준히 운동하고 식단 관리해서 투자를 해서 돈이 생기면 또 언제든 여행을 떠나고 새로운 것을 이제 도전할 수 있을 정도만큼의 체력만 조금 만들어 두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결국 20, 30대 세대가 현실적으로 이제 부자가 되는 방법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몸값을 올려 자신이 이제 올릴 수 있을 만큼의 최대한 소득을 늘리고 이제 그 돈으로 이제 꾸준히 투자를 해서 건강한 몸으로 그렇게 번 돈을 좀 건강하게 그 성과를 오래도록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시작한 사람이 결국 좀 더 빨리 부자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근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사실 저 같은 이제 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제 조정이 오면은 좋은 기업을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제 조정 받을 때마다 지금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 상품은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는 이제 코덱스 미국 빅테크 10 종목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빅테크 상위 10종목에 집중 투자해주는 종목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이 ETF는 꾸준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장이 좀 조정을 받을 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코덱스 미국 빅테크 10 종목을 꾸준히 분할 매수하셨으면 좋겠고, 만약 이 제가 말한 종목이 이거는 이제 한 배짜리 ETF인데 어떻게 보면은 한 20-30% 이상 조정이 온다면 그때는 사실 이 지수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도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ETF를 2배 추정하는 ETF인 FNGO 종목이 있고, 그리고 3배 레버리지 ETF인 FNGU 같은 상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물론 레버리지 상품은 일반 ETF보다 훨씬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은 아닙니다. 상승장에서는 이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손실도 많이 커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빅테크 10종목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다면 이런 레버리지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좀 조정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서 오히려 자산을 한 1.5배, 2배 정도 이상 좀 불리는데 활용하면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제 물론 AI 산업 성장과 반도체 수요 확대라는 장기적인 흐름은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모두 훌륭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한 만큼 지금 시점에서 레버리지 상품을 추격적으로 이제 매수하는 것은 신규 진입하는 투자자분들에게는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특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일반 ETF와 달리 특정 기업 하나에 집중 투자하면서 동시에 이제 레버리지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투자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변동성을 이겨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상품을 조금 장기 투자하는 상품이라기보다는 리스크 감내 능력이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좀 고위험 고수익 상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야수의 심장을 가진 투자자분들이라면 이러한 단일 레버리지 종목을 투자해 볼 수 있겠지만 이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지금 당장 단일 레버리지 종목 ETF를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장의 조정을 기다리면서 현금을 오히려 확보하거나 미국 빅테크 그런 ETF 같은 조금 분산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레버리지 상품은 이제 수익을 크게 만들어주지만 투자자의 멘탈을 이제 가장 먼저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상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얼마를 벌 수 있을까보다 이제 얼마를 잃어도 괜찮은가를 먼저 생각하고 접근해야 됩니다. 따라서 조금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의 이제 투자 원칙을 따라하셔도 됩니다. 조금 좋은 종목을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자인데요. 따라서 레버리지는 이제 상승장에서 욕심 내기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좋은 기업이 조금 크게 하락했을 때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이제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이제 신규 진입을 하려고 생각 중이신 그런 분들은 아직은 조금 현금을 오히려 확보해서 조금 더 조정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좀 더 조정이 왔을 때 그때 이제 매수를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AI가 이제 반도체와 클라우드를 넘어서 전 산업으로 이제 확대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 자연스럽게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AI 섹터와 뭐 반도체 섹터, 클라우드 섹터는 여전히 장기적으로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포트폴리오의 한 10% 정도를 미래 성장 산업에 조금 배분해 보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요즘 이제 스페이스 X도 관심들이 많은데 이제 우주 항공 분야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근데 아직 우주항공 산업은 일반 사람들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분야입니다. 하지만 과거 인터넷, 스마트폰, AI 산업이 그랬던 것처럼 좀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거대한 시장으로 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우주 산업 시장은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스페이스 X의 성공은 우주항공 산업 전체에 대한 그런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성장 잠재력도 매우 이제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5%에서 한
10% 정도는 미래 성장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차원에서 우주항공 관련 ETF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품은 코덱스 미국 우주항공 ETF인데요. 이제 향후 스페이스X가 아마 내일 상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상장할 경우에 해당 ETF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페이스X와 같은 그런 우주항공 산업을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했던 그런 코덱스 미국 우주항공 ETF를 조금 한번 매수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너무 핵심 자산으로 100% 몰빵 투자하는 것보다는 미래에 이제 성장에 투자하는 개념으로 자기 포트폴리오의 한 10% 정도만 추가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AI와 빅테크 중심으로 투자하겠지만 이제 미래 10년을 바라본다면 이제 스페이스X 같은 우주항공 산업 역시 충분히 이제 주목할 만한 그런 종목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이제 삼성전자나 XK, 하이닉스 같은 개별 종목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너무 이제 개별 종목이 불안하시다면 ETF에 투자하는 것도 추천드리는데요. 제가 요즘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품은 코덱스 미국 반도체 탑3 플러스 ETF입니다. 이제 반도체 산업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들에 분산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 투자 대비 상대적으로 조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떤 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는 사실 전문가들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기업 하나에 베팅하기보다는 산업 전체에 성장하는 투자에 ETF가 조금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조금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산업의 장기 성장성을 믿는다면 개별 종목보다는 산업 전체에 투자하는 방식이 더 편하고 안정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라면 이제 반도체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조정장이 조금 올 때마다 코덱스 미국 반도체 탑3 플러스 ETF를 꾸준히 그런 분할 매수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회 초년생이나 투자 입문자 분들이라면 저는 절세 계좌인 IS 계좌나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가장 먼저 만들어 두라고 항상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 상품 선택에는 관심이 많지만 이제 절세 방법에는 조금 무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투자금이 커질수록 수익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절세입니다. 사실 투자금이 몇백만 원 수준일 때는 세금을 크게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만 원, 수억 원의 규모로 자산이 커지기 시작하면 같은 수익률을 내더라도 세금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최종 자산 규모는 상당한 그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초기 때부터 이러한 절세 계좌를 조금 만들어 놓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저처럼 장기적으로 투자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직장인 분들이라면 꼭 활용해 볼 만한 그런 계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연금저축펀드 계좌 자체는 연말정산 때 절세 효과 그리고 세액공제 효과도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 계좌도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젊을 때부터 꾸준히 납입하면 복리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 종목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쓰지만 절세에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시작한다면 조금 좋은 종목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IS 계좌나 연금저축펀드 계좌부터 조금 만들어서 절세를 하는데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에 이제 새로 나올 그런 슈퍼 IS 계좌가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슈퍼 IS 계좌는 납입 함도도 기존의 1억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2억까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세금 혜택도 기존의 200만 원보다 조금 더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근데 슈퍼 IS 계좌는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제가 매수는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이제 미국 주식을 주로 활용하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뭐 활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 주식 위주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나 또 뭐 배당 투자 이런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슈퍼 IS 계좌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좀 더 납입 한도도 많이 받고 그리고 세금 절세 혜택도 조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IS 계좌의 가장 큰 아쉬운 점 중 하나는 이제 미국에 상장된 ETF를 직접 매수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미국 시장에 투자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국내 증시에 상장된 미국 지수 추종 ETF를 활용하면은 충분히 미국 시장의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상품은 코덱스 미국 S&P 500 ETF입니다. 사실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의 우량 기업에 분산 투자주는 효과로 한 연평균 수익률은 한 12%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고수익을 조금 추구하는 투자자라면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ETF도 이제 좋은 종목이라고 선택합니다. 미국 나스닥 100은 S&P 500과 달리 테크 기업 100개 기업에 상위 100개 기업에 집중 투자해주는 종목으로 연평균 기대 수익률은 한 1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그런 산업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꾸준히 말씀드린 코덱스 미국 빅테크 10 종목도 좀 꾸준히 매수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 종목의 연평균 기대 수익률은 한 18% 정도 되는데요. 좀 장기적으로 이제 꾸준히 매수를 한다면 좀 더 좋은 성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제 IS 계좌에서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상품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제 유행을 따라 만들어진 조금 테마형 ETF들인데요. 특히 이제 특정 산업이 뉴스에 많이 나오고 관심이 집중되면 이제 관련 ETF들이 좀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때는 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진 시점에는 이미 상당 부분 주가가 많이 반영돼 있을 확률이 큽니다. 특히 뭐 예전에 많이 유행했던 2차전지, 메타버스, 왕자 컴퓨터 등 이제 특정 테마주만을 추종하는 ETF들은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생각보다 조금 높은 변동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크게 상승할 수 있지만 어떤 산업이 최종 승자가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투자 초보자분들이라면 IS 계좌를 좀 개설해서 장기 투자나 이제 절세 효과를 누리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꾸준히 말씀드린 뭐 S&P 500, 나스닥 100 그리고 뭐 코덱스 미국 빅테크 10 이런 종목을 꾸준히 모아 가셔서 조금 자산을 조금 더 빨리 불리는데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제 30대 직장인이 노후를 위해서 1억 원의 종잣돈을 좀 10억 원으로 좀 빨리 키우고 싶은 것을 목표로 한다면 저는 단순하고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조금 선호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코덱스 미국 빅테크 10 종목을 지금처럼 좀 메인 포트폴리오로 조금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단순히 매수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장의 큰 조정을 활용하는 것도 조금, 저는 그런 전략도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말한 이제 코덱스 미국 빅테크 10 종목이 한 20에서 30% 이상 많이 빠진다면 그 시점에는 이제 미국 빅테크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인 FNGS나 FNGU 같은 일부 레버리지 ETF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수익률을 진짜 극대화시키는 전략도 조금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자산을 크게 불리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조금 단기적인 매매보다는 성장하는 산업에 장시간 이제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뷰티풀 구독자분들도 최근에 이제 조금씩 반도체 섹터나 이제 빅테크 섹터에 조금 조정이 오고 있는데 너무 그 조정에 크게 연연하지 말고 또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코덱스 미국 빅테크 10 종목이나 두 배 레버리지 뭐 FNGO 같은 그런 빅테크 10 종목을 좀 꾸준히 매수하셔서 자산을 크게 불리는데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서는 자산 규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제 은퇴 시점에 꾸준한 현금을 만드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퇴 후에는 월급이 끊기기 때문에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심리적으로도 큰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한 월 3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목표로 한다면 저는 성장 자산과 현금 흐름 자산을 함께 가져가는 방식을 조금 선호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의 일부는 지금처럼 미국 빅테크 ETF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한 50% 정도는 배당이나 꾸준히 그런 배당을 지급해주는 현금 흐름을 제공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조금 최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품 중 하나는 이제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ETF입니다. 이 상품은 국내 대표 지수인 이제 코스피 200을 기반으로 하면서 조금 커버드 콜 전략을 활용해 비교적인 조금 안정적인 분배금을 주는 그런 상품입니다. 이제 커버드 콜 전략은 주가 상승에 일부 제한이 있는 대신
대신 꾸준한 그런 배당 현금을 창출해주는 그런 ETF인데요. 따라서 제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한 20-30년 뒤에 은퇴를 해서 노후 포트폴리오를 실제로 구성을 한다면 한 50% 정도는 기존대로 이제 미국 빅테크 10 종목 같은 그런 빅테크 종목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이제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한 50% 정도는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과 같은 그런 현금 흐름 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방법을 이제 선택할 것 같습니다. 결국 20-30대에는 이제 자산을 조금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집중하는 시기라면 이제 한 50-60대 분들은 조금 성장성보다는 꾸준한 현금을 이제 창출을 해서 조금 안정적인 그런 배당을 받는 그런 선택을 하시는 것이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항상 인터뷰할 기회를 주시는 모든 뷰티풀 관계자들과 또 시청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저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이제 분기마다 한 번씩 뷰티풀 채널에 이렇게 출연을 해서 이렇게 저의 직접 투자를 하는 이야기와 시장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짧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음 인터뷰에서 다시 만날 때는 뭐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냐도 중요하지만 구독자 여러분들의 계좌 잔고가 지금보다 더 이제 두둑해져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사실 투자는 단기간에 부자가 되는 게임이 아니라 꾸준히 자산을 쌓아가는 긴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시장이 흔들리고 어려운 시기는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좋은 자산을 꾸준히 모아간다면 결국 그 노력은 기다림의 그 보상을 받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뷰티풀 채널을 통해 제가 경험한 투자 이야기와 시행착오를 조금 더 솔직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인터뷰에서는 구독자 여러분 모두가 더 많은 자산과 더 큰 자신감을 가지고 만나뵐 수 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